대장동 내지 위례와 관련해서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유동규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의 이면 계약을 이 시장에게 직보했다라고 검찰이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면 계약은 뭐고 이 시장에게 직보했다는 건 또 뭡니까? 한번 보시죠. SBS 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민간 사업자들과 시공권을 넘기고, 그러니까 호반건설에 시공권을 주고 미리 사전에, 이거 불법인데, 자금 조달해 줄 걸 이면으로 약속했다라는 일종의 의혹입니다. 의혹이에요. 호반건설 부인하고 있어요. 의혹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건데요.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에게 호반건설이 자금 조달 도와주면 시공사로 내정하기로 했다라고 이른바 남욱 변호사 위례 신도시 민간 사업자들과 호반건설 간의 이면 계약 건을 시장에게 보고했다. 직보했다, 그것도. 라고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 위례 사업 때 호반건설 시공자로 내정된 건을 두고 이거 남욱 변호사랑 호반이랑 짰어 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검찰의 의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심입니다. 이 대표 측 확인 어렵다.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 사실을 이 시장에게 직보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확인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보도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이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받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위례 신도시를 사업하는데 역시 대장동 일당이 관여를 했어요. 남욱 변호사가 이제 민간 사업자였고 시공사는 호반건설이 선정이 돼서 시공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도의 핵심은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욱 등 민간 사업자랑 호반건설이 서로 자금 대주고 그러면 니네가 시공해 라고 미리 다 짬짬이로 이면 계약을 해놓고 있었어요 라는 걸 이 시장에게 직보했다 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의혹 보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러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이건 내부적으로 그 당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유례 푸른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일종의 회사죠. 이제 설립해가지고 유례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일종의 개발 사업인데 이제 개발 사업 하다 보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땅을 일부 계약금 주고 매수해야 하고 또 인허가 관련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하다 보면 자기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뭐 몇백억씩 막 그렇게 들기 때문에 그러면 남욱이라는 민간업자가 만약에 성남시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자금 조달이 안 되면 그러면 같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욱이 돈이 없으니까 일단 호반건설로부터 돈을 좀 자금 조달을 받은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호반건설에 시공권을 좀 주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건 민간 영역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성남시가 굉장히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눈 뜨고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랑 시공사랑 다 자기들끼리 해놓기 이면 계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건설이 거기에 개입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돈이 없다고 그래 남욱이? 그러면 호반건설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래서 알아서 아무튼 유례 사업만 잘 진행하면 돼. 왜 민간 사업자에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민간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이런 공모지침이랄지 내부 비밀을 다 지금 건네줘가지고 유례해서 엄청난 수익을 또 얻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에 시장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선정 과정에서 결제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나는 내부적으로 서로 어떻게 공모하는지 몰랐다고 하면 되지만 그래 시공사 그러면 미리 호반건설에서 돈 받아갖고 여기 진행하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민간업자하고 같이 한통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지만 검찰이 유동규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뭐 호방건설 관계자랄지 관여했던 직원들도 다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지금 유래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거든요.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 제공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한 거기 때문에 유동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뭐가 있으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거죠. 예. 야, 근데 요 의혹 보도인데 좀 보도가 만약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좀 믿기 힘든 보도인데 김영훈 전 대변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 이제 계속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뭐 그동안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이 위례랄지 백현동이랄지 여러 가지 또 확전이 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작년부터도 그랬습니다. 대장동이나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 측이나 대표 측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저쪽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하다 보면 계속 그쪽의 어떤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고 예. 그런데 답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네. 여러 가지 정황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어차피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뭐 검찰이 또 이재명 대표를 지금 또 소환까지 한다고 하니 그런 문제들은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